정신없이 무언가를 바쁘게 하지만 세상을 대하는 법은 서툴기만 하다. 냉담한 세상에서 어른이로 살기 위해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했던 당신께 마음짓이 작은 쉼표가 되어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2021년 2월 20일 오후 4시 마음춘기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쥐새의 2021년 마음 처방 프로젝트 마음춘기 시즌2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되게 정말 저희 둘밖에 안 하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소리 질러서 계실 다들 거예요. 환영을 해주고 계신 거죠. 네. 시즌1 때 생각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두 MC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즌1에서 가장 공감이 되고 그리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낭독극 2편을 오늘 또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각박한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사실 최선을 다하는 오늘날의 되게 어른이들이죠. 어른이들을 위해서 MC 위로와 MC 소통이 여러분들에게 처방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도 채팅창에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오늘 있어진 낭독극이나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채팅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더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채팅 참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네, 지금 바로 해주세요. 지금 바로. 이따 중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오신 것 동시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즌2 맞아요. 그리고 올해 겨울에 무척이나 추웠죠. 이렇게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소통님 소통 아니고요. 소통님. 아까도 소통님. 계속 실수하시던데 소통님, 소통님. 소통 아니고요. 소통입니다. 네. 소통님. 우리 네. 소통님은 봄 좋아하시나요? 전 딱 보면 알겠지만 되게 화사하고 발랄한 봄 남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칙칙해 보이는데 되게 밝은 옷 입었는데 얼굴이랑 같은 색깔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름에도 봄 타는 남자셨군요. 네네. 저도 벌써 이렇게 신상들이 마구 아이고, 쏟아지고 있어요. 네네네네. 이렇게 신상들을 보니까 예쁜 봄옷을 입을 것을 벌써부터 이렇게 기대로 설레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 봄 탄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무시 한번 당한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봄이라는 계절 자체가 사실 되게 저희 마음을 뭔가 살랑살랑하게 하고 새로운 설레임과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여자는 봄을 탄다고 하죠. 맞아요. 제가 이 사춘기를 준비하면서 네. 사춘기의 춘자가 과연 무슨 춘자일까 알아보던 중에 네. 이 봄춘자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봄이라고요? 맞아요. 이 사춘기의 춘은 봄춘을 뜻하고 있는데요. 네. 이 봄을 생각할 시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저희 진짜 제 차례예요? 네, 멘트 욕심.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런 건 제가 그죠? 욕심 있죠? 네네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모두 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아직 어른이들이 맞네요. 어른이들. 어른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지금 사춘기를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른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낭독극을 처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어른이 된 너에게. 어린 시절 엄마는 나에게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와 생각하면 그래봤자 30대 여자였다. 엄마도 무섭고 힘들고 벅찼겠지만 누군가를 위해 꾹 참고 어른의 역할을 해냈을 뿐이다. 이제 나도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다. 어릴 때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것만으로도 내 역할을 충실히 해낸 거였지만 이제는 그런 일로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는다.
아직은 마냥 보호받고 싶은 내가 어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지만 이제와 초록색 쫄바지를 입고 다니며 피터팬 행세를 할 수는 없다. 아직 어른이고 싶지 않다 해도 우리의 부모님이 그랬듯 그렇게 어른인 척하며 어른이 된다. 후, 불어 마음 식히기. 내 마음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서 너무 뜨거울 때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후 하고 불어 식혀주자.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알아야 내 하루가 상하지 않는다. 빨리 이루지 못하니까 꿈이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는 일부러라도 멈춰서서 멀리 보는 연습을 해보자. 빨리 이루고 싶지만 빨리 이루지 못하기에 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내 마음처럼 쉽게 다 되는 것이었다면 아마 꿈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믿고 시간을 기다려주자. 차곡차곡 쌓아간 시간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가 X였더라도 살다 보면 동그라미인 날도 있고 세모인 날도 있고 X인 날도 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오늘 하루일 뿐이다. 오늘이 동그라미였다고 해서 내일도 또 동그라미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 오늘이 X였다고 해서 내일도 X가 된다는 법칙은 없다. 걱정을 분류하는 연습. 종이는 종이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비닐은 비닐끼리 분리해서 버리면 환경에 이로운 것처럼 오늘 해야 될 걱정, 나중에 해도 되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분류해서 버리면 정신건강에 이롭다. 쉽게 가는 주인공은 없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중이라면 주인공이라서 이토록 힘들구나라고 가볍게 웃으며 버텨보자. 쉽게 가는 주인공은 없으니까. 수많은 시련을 버텨낸 당신에게 감동이 있다. 살아가는 모든 날,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회의 시간의 노하우, 의견을 말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무조건 말 안 하는 게 정답. 말하는 순간 너의 일. 소원 성취. 다들 좋은 아침. 네, 팀장님도요. 아, 근데 팀장님께 이 책을 선물할게요. 난 좋은 아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공대 출신. 이번 일은 IT니까 공대 출신이 맡아서 해. 김대리, 공대지? 이거 해. 자, 회의 끝. 저 공대는 맞는데 토목과 출신이에요. 논문 주제가 시멘트의 정성에 따른 붙는 정도라고요. 내가 무슨 IT를 한다고. 직장에서 세상 억울한 일. 1. 이제야 마음이 드네.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서를 썼어야지. 이 보고서가 초안이었다고. 직장에서 세상 억울한 일. 2. 근태도 좋고 업무 능력도 좋은데 열정이 부족해 보여. 이건 무슨 개소리? 월급이 부족한 건 모르시나봐. 직장 다니면서 잘하게 된 것. 전문성? NO. 제2외국어? NO. 커뮤니케이션 능력? NO. 전문인 성대모사? 오케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불안 능력? 오케이. 스트레스성 진단의 진짜 뜻.
나을 방법은 없다. 사실 이유를 모르겠다. 어차피 못 고친다. 퇴사라도 하면 모를까. 직장에서 나쁜 말 3가지. 오해하지 말고 들어. 100%유.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닌데 100% 나쁜 뜻. 귀찮게 하려는 건 아닌데 100% 귀찮음. 사실 이 영상을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어렸을 때 저는요, 엄마 화장대에 화장품을 몰래 훔쳐서 막 바르고, 아, 네네네. 엄마 옷도 그 맞지도 않는데 아, 몰래 막 그쵸. 입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 여동생도 되게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여동생 옷을 입었다는 건 줄 아니, 알았어요. 아니죠. 오해하셨는데. 여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오늘 저를 되게 매도하시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엄마 거, 그리고 사촌 언니 거 이렇게 막 몰래 훔쳐서 했었는데, 네네네. 정말 어른이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그때가 좋고 너 그 시절이 참 좋을 때다라고 하셨던 엄마의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야, 지금이 좋을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득 생각이 지금 들었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네.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제 기억 속에서 항상 소파에 누워 계시거나 주무시거나 이렇게 해서 되게 조금 미워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의 주말을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모습과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직장인분들도 조금 많이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가끔 어른인 척 하는 게 우리가 너무 힘이 들고 지칠 때는 네.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은 시즌 1 때 가장 많은 우리 어른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2편을 송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다 어른이 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어른동화 함께 보실까요? 네. 카밀라는 아우콩을 좋아했지만 절대 먹지는 않았어. 친구들이 모두 아우콩을 싫어했기 때문에 카밀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 카밀라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제나 신경을 썼어. 오늘따라 카밀라는 훨씬 안달을 부렸어. 학교 가는 첫날이었거든. 카밀라는 어떤 옷을 입을지 정하지도 못했어.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카밀라는 예쁘장한 빨간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줄무늬가 생겨서 카밀라는 정말 무지개 같았지. 엄마가 카밀라 이마를 짚어보고 물었어. 얘야, 몸은 괜찮니? 괜찮아. 그런데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우선은 침대에 누워있어. 그리고 오늘은 학교 가지 마라. 카밀라는 한시름 놓았어. 학교 가는 첫날을 놓치기 싫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되었거든. 그리고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도 몰랐어. 그날 오후에 나돌팔 의사 선생님이 카밀라를 진찰하러 왔어. 나돌팔 선생님은 카밀라 엄마를 보며 말했어. 내일은 학교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연고를 들을게요. 며칠 지나면 줄무늬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고는 선생님은 가버렸어. 다음 날은 정말 끔찍했어. 학교 친구들이 전부 카밀라를 보고 웃었거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는 줄무늬들이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으로 변하더니 별 모양으로 쪼개졌어. 아이들은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물방울 물이 좀 보여줘. 어떤 아이가 소리를 치니까 정말 물방울 무늬가 나타났어. 카밀라의 몸은 텔레비전 채널이 바뀌듯이 휙휙 바뀌었어. 그날 밤 교장 선생님이 카밀라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죄송합니다만 카밀라를 집에서 쉬게 해달라고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카밀라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카밀라는 속상해서 어쩔 줄 몰랐어. 아빠가 카밀라의 기분을 낫게 해주고 싶어서 말했어. 얘야, 뭐 좀
먹고 싶은 건 없니? 괜찮아요. 사실은 정말로 아우콩 한 그릇을 먹고 싶었지. 하지만 하루 종일 웃음거리가 된 걸로 충분했어. 다음날 전문가 선생님들은 카밀라를 진찰하기 시작했어. 선생님들은 카밀라에게 저마다 색깔이 다른 알약이 든 병을 하나씩 줬어. 맛이 아주 지독했지.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알록달록 커다란 알약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카밀라 엄마가 전화하기 무섭게 나돌팔 선생님이 달려왔어.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 대신 과학자 선생님들을 데려왔지. 하지만 선생님들은 치료법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 이제 방송국 기자들까지 카밀라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지. 얼마 안 있어 카밀라의 집 앞들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어. 카밀라의 집은 카밀라를 치료해주겠다는 사람들로 북적댔어. 하지만 어떤 치료법도 통하지 않았지. 어느 날 환경치료사라는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카밀라를 고칠 수 있다며 말했어. 하지만 카밀라는 천천히 자기 방 벽 속으로 녹아들어가기 시작했어. 침대는 카밀라의 입이 되었고 서랍장은 코가 되었고 벽에 걸린 그림 2점은 눈이 되었지. 아주머니는 결국 소리를 지르더니 집 밖으로 도망쳐버렸어.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막히 들렸어. 카밀라 아빠가 문을 열어보았더니 상냥해 보이는 오동통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 실례합니다만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할머니가 밝게 말했어. 이런 맙소사, 이건 바로 줄무늬병이에요. 이제껏 내가 본 것 가운데 상태가 가장 심하군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아우콩을 꺼냈어. 카밀라는 그걸 보고 솔직하게 말하기 싫었어. 누가 그런 거 좋아해요? 전 그런 건 절대 안 먹어요. 오, 이런, 내가 잘못 짚었나 보구나. 할머니는 슬픈 듯이 말하더니 콩을 다시 가방에 넣고 문으로 걸어갔어. 카밀라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 아까 그 콩은 정말 맛있을 거야. 잠깐만요! 저는 사실 아우콩이 정말 좋아요. 그럴 줄 알았단다.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 할머니는 콩을 한 움큼 집어서 카밀라의 입에 쏙 집어넣었어. 그러자 가지랑 깃털이랑 꼬불꼬불한 꼬리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어. 다 나았다! 그래, 너가 거기 있을 줄 알았단다. 그 뒤로 카밀라는 예전 같지 않았어. 어떤 아이들은 카밀라가 이상해졌다고 그랬지. 하지만 카밀라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어. 카밀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우콩을 먹었어. 그리고 줄무늬라면 2번 다시는 건드리지도 않았지. 일부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세계의 침범. 아무리 좋은 말도 원치 않을 때 타인의 공간을 침범한다면 그건 군더더기가 될 뿐이다. 좋은 조언은 반드시 상대가 먼저 구할 때야만 완성된다. 그러려니와 아님 말고.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나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땐 그러려니 넘기기도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땐 아님 말고 라는 방패를 준비해두자. 인간관계, 미니멀리스트.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헷갈릴 때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상대의 사소한 제안이 귀찮은지 아닌지 귀차니즘 측정기를 마음에 갖다 대고 가만히 귀 기울여 보는 것이다. 제게 맞춰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타인이 자신에게 맞춰주는 것을, 또는 내가 상대에게 늘 맞춰줘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다. 관계에서 내 욕구를 지나치게 묵인해가며 따르는 것이
때로는 상대에게 나를 알아가고 맞춰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서서히 마음을 닫게 되는 이유. 사소한 선택과 판단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곧 내 존재 자체까지 부정되기 때문이다. 때때로 누군가의 선택을 무조건 수용해주기 어렵더라도 그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마음이면 충분할 것이다. 2부. 모두와 잘 지내지 않아도 괜찮아. 관계는 믿되 사람은 믿지 말자.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관계 내에 실제하는 상대의 행동과 말은 온 마음으로 신뢰하려 노력하되 사람 자체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언제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운명이 아닌 자신의 선택을 믿었으면 한다. 선택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관계와 세상 속에서 주체성을 갖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처받을까 두려워 닫아둔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선택지 역시 내 손에 쥐어진다. 누구와 관계를 이어가고 어떤 사람을 정리할지, 그들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 우리는 모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3부. 사람에게는 늘 사람이 필요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은 없다. 사람마다 수용할 수 있는 관계의 한계치가 있어서 가득 찼을 때는 반드시 비워줘야만 다시 채워진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걸러낼 수 있어야 그 자리에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함께 보낸 세월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우정의 깊이가 꼭 흘러보낸 시간과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옛 친구든 새 친구든 관계에 들인 시간, 함께 보낸 세월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어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것인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일 뿐이다. 되도록 즐거움을 온전히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며 살고 싶다. 한 번 사는 짧은 인생이니까. 우정이란 무엇인가? 평소 무관심하던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폭풍 리액션을 하며 동조해주고 친구가 사랑하는 존재가 무조건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 관계를 행복의 도구로 삼지 않기.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건 분명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일이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개인의 마음속 깊게 자리한 결핍까지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의 행복은 오롯이 나만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사랑하는 이들과 조금 더 만족스럽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 없는 인맥의 무게 덜어내기. 의미 없고 형식적인 관계를 더 이상은 애써 유지하고 싶지 않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젠간 나도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같은 이유들로 묶여있는 그런 관계의 무게를 덜어내기로 했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란 걸 알았으니까.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걸까?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지금의 나는 온전하지 않으니 더 나아져야 한다는 마음에 이미 존재하는 가치마저 잃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시간이에요. 네. 이렇게 또 채팅을 보니까 많이 공감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얘기 갖고 좀 이러한 마음들이 드시는 것 같은데 네. 바로 이 시간에 제가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시즌 1 때 쇼핑 중독녀 저는 잊을 수가 없죠. 네, 네.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을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다 맞아요. 요즘 다 SNS 중독, 쇼핑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내 마음의 진단서를 통해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정말 많은 어른이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고민 첫 번째 시간의 고민력 1은 바로 택배 발송 문자가 뜨기도 전에 이 마음이 식어버린다는 바로 그분을요.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바로 이 자리로 모셔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셨죠? 자, 오늘 용기를 가지고 또 나와주신 만큼 저희가 환영의 박수로 또 그럼 모셔볼까요? 저 일어나야 되나요?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네. 어떻게 쇼핑 중독녀로 모셔보기 아니죠, 좀 고민녀. 그쵸. 고민녀, 네. 네. 우리 고민녀 1, 네, 네, 고민녀 1분 일.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앉아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쇼핑 중독녀 맞나요? 저희가 이렇게 모셔보는 것이라서 네.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누가 봐도 쇼핑 중독녀. 네, 저는 마음충기 시즌 1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이하림이라고 합니다. 채팅으로 박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처음 나오셔가지고 지금 네, 굉장히 떨려요. 떨리세요. 네, 떨려요. 옆에서 엄청 떨렸는데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이 시즌 1 때 제가 또 거론을 했잖아요. 네, 당황스러웠어요. 네, 엄청 당황스러웠고, 네, 이거 제 얘기구나, 누가 봐도. 네, 택배 발송을 할 때부터 실증이 나는 네. 고민녀 제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즌 2 어른이들에게 특별히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직접 모셨습니다. 그러면 좀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쇼핑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유행하는 옷이나 뭐 이런 액세서리 뭐 그런 것들을 다 샀어요. 근데 이제 뭐 어렸을 때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뭐 용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 중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시내 같은데 막 이렇게 옷 파는 데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이제 10원도 안 남기고 다 쇼핑하는데 다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는데 아르바이트 하고 또 고등학교 때 얼마나 돈이 많으면 많겠어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고 또 어머니한테 또 이렇게 용돈 받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이제 제가 사고 싶은 걸로 이렇게 했던 그런 이제 버릇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충족을 좀 했어요. 만족하고 막 이렇게 꾸미고. 근데 진짜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관리를 되게 잘 하는데 저는 관리를 잘 하나도 안 하고 한 번 입은 옷은 정말 실증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티 같은 거는 그냥 뭐 빨기도 전에 진짜 버린 적도 되게 많고 상표도 안 뗀 것도 솔직히 지금도 많고 네, 지금 근데 다들 공감하시는 여자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화장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행하는 거 사고 안 뜯어보고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냥 사는 거에만 이것이 내 것이 됐다 여기에만 좀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 때는 들여가는 돈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용돈을 끊으시고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녔어야 됐는데 제가 타지로 또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뭐 월세나 아니면은 생활비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빚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갚아가면서도 쇼핑을 이제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열심히 이제 쇼핑을 했죠. 뭐 이렇게 항상 쉬는 날이면은 막 이렇게 보고 누워서 막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이제 요즘에는 잘 핸드폰만 봐도 쇼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저축 얘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통장에 저금해 놓는 것들 막 얘기하다가 진짜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저축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근데 어떤 친구들은 뭐 30만 원씩
뭐 못하면 10만 원씩이라도 자기가 벌은 것들의 일부분을 좀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듣고서 저는 정말 그때 제가 잔고가 그 통장에 잔고가 200원 정도 있었거든요. 다 털어서? 네, 거의 이제 그냥 거의 하이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돈이 거기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쇼핑을 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정말 생각심 있게 모으고 결혼 자금도 모으고 이렇게 있구나. 근데 그걸 알면서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중학교 때부터 버릇이고 제가 공허하고 외로운 것들을 막 이런 걸로 채우고 꾸미고 막 이렇게 써야 되니까 멈춰지지가 않으니까 저는 그래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인스타나 요즘에 막 SNS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막 예쁘게 막 이렇게 무슨 사진 찍고 올리는 거 또 거기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또. 예쁜데 보면 또 가야 돼. 누가 또 신상 카페가 나왔어. 또 가야 돼. 가서 한 개만 시키면 안 돼. 또 여러 개 시켜서 또 있어 보이게 또 찍어야 돼.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예쁘게 나와요. 찍어야 돼. 네,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찍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막 거기에 돈도 쓰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지금 제가 조금 나이가 이제 들고 나서 생각을 한 게 지금 이제 번개장터에 그거 팔고 있거든요. 그 대출 받아서 학자금 대출해서 뭘 한 거를. 그리고 몇 번 이제 옷장이 이제 거의 무너지다시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옷방에 있는 옷들이 지금 다 팔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택도 안 뗀 옷도 있고 저랑 맞지도 않은 옷도 산 것도 있고 액세서리도 진짜 한 번도 안 했는데 녹슨 것도 있고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가 커가지고 큰 귀걸이가 안 어울리는데 인형같이 큰 것도 있고 막 이제 진짜 저랑 안 어울리는 것도 되게 많이 되게 웃으시네요. 되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고서 이거 팔아야겠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그리고 공허함이 되게 금방 다시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예전에는 그거를 입고 한번 나가면 그래도 그땐 채워졌는데 지금은 클릭하는 순간 공허해요. 또 딴 옷이 보여요. 샀으니까, 결제했으니까. 네, 결제했으니까. 이미 내 상상 속엔 그걸 입고 나간 거야. 이미 헌옷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고민녀 수준이 아니라요. 이거는 어디 병원에 네네. 근데 저희 가족들이 병원에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병적인 수준은 아니고 제가 왜냐면은 그때 이제 마음충기 시즌 1을 보고 저거 진짜 나다. 저거 진짜 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자체를 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꾸미고 치장해야 내가 예뻐 보일 수 있고 내 진짜의 내 모습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진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진짜 뭘 했을 때 좀 행복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귀 기울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유행 이런 거에만 겉모습에만 좀 치장했던 것 같아서 좀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저번 주에. 그래서 시즌 2를 계속 기다렸어요. 저번 주에 언제 하나.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쵸, 안 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쇼핑을 또 했어요. 그 사이에 또 그 찰나에 하신 거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거예요. 매주 해야 되겠네요, 그쵸?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출연을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고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더 마음이 좀 채워지는 것 같고, 뭔가 책이나 이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또 보면은 뭔가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가 있을 때 좀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남고. 근데 옷은 사실 이렇게 느끼는 게 없어요. 그냥 이쁘다, 그냥 사고 끝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걸로 내가 내 행복감을 채우는 거는 한계가 있구나. 약간 이렇게 느끼고서 이제는 뭔가 유익한 걸로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걸로 좀 해야겠다. 이렇게 좀 시즌 1 때 그 영상을 보고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드려요. 갑자기요? 갑자기. 병원에 안 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갔으면 이제 병원 위험한, 그쵸? 네, 맞아요. 저는 병원 수준이에요. 네. 근데 중독이라고 하는 게 보통 내 스스로를 제대로 못 채우고, 그리고 다른 거.
다른 것들로 계속 그쵸. 채우고 싶어서 네.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지신 건가요? 이거 안 보면 그때 쇼핑을 해요. 아, 사실 네. 좀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손이 떨려서 했는데, 네.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채우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은 좀 집안에서 뭐 책을 읽는다던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좀 느껴가지고, 지금은 좀 그래도 시즌 1 때 보고서 좀 많이 채워지고 나서,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좀 마음에 느끼는 것들, 좀 책을 읽고 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유익하고 남는 걸 좀 하려고요. 남는 게 없어요. 옷은 남는 게 없고 항상 좋은 옷과 새로운 옷은 항상 나오고 사고 싶은 건 끝도 없고 그렇다고 막 제가 명품 옷을 살 수 있는 부자도 아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자꾸 현실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냥 진짜 옷은 이렇게 입을 수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요즘 SNS 중독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정말 불행하게 사는 법이라는 그 책에서도 불행하게 살기 위해서는 SNS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타인에게 의식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자존감, 나에게 자신이 없고 이러한 중독들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또 마련을 또 해주셔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즌2에 똑같은 고민으로 지금 이 마음충기 시즌2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세상의 모든 쇼핑녀들이요. 여들이요? 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가족들이 얘기했을 때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중독이다, 너 그만 좀 해라, 막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되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반감이 들고. 근데, 뭔가 자꾸 이제 내가 입지도 않은 옷이 있는데 막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필요하지 않은데 물건을 사려고 하고 막 소유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저는 중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고 요즘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막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더 우울해지니까 좀 뭔가 내가 오래 남을 수 있는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오래 남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쇼핑 중독녀들이요. 이 마음충기의 이 유튜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유튜브나 좀 유익한 것들. 이거를 한 글자 한 글자 저는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시청하고 또 책도 많이 읽고 좀 저도 이제 고치고 있지만 그래서 같이 좀 고쳐가지고 뭔가 좀 남을 수 있는 유익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굉장히 또 박수. 정말 좋은 이렇게 아까 네, 비웃으실 상황이 너무 현실적이고 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 같아가지고 네. 제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으로 지속이 됐다면 또 우리가 많이 공감을 못했을 텐데 들으시면서 우리 소통님이에요, 소통님. 소통님. 네. 소통님. 소통 아니고 소통님이요. 네, MC 소통. 네. 근데 점점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첫 번째 고민녀 분의 사연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쉽지만 또 다음 고민남들을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고 다음 준비할까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고민녀 1님님이랑 저희 작별 인사를 해야 돼서 잠깐 저희 화면 조정 시간 가지고 바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자, 이번 시간은 바로 두 번째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또 만나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만난다고 하니까 또 놀라셨죠? 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왜 저만 모르는 거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번에는 저희가 전화 연결을 또 해볼 거예요. 네네네. 시즌 1 때 가장 또 인상이 깊었고 또 마음에 오래 기억에 남았다는 부분이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직접 전화를 했던 거였어요. 맞아요. 제가 그러면 이 정말 많은 고민들을 보내주셨는데 딱 한 분의 사연을 뽑아서 전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고민이 있으실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마음충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목소리가 스윗하시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마음충기 시즌2에 고민을 적어주셨어요. 네. 저희가 너무 기억에 남는 사연이어서 이렇게 같이 우리 어른이들에게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한번 나의 사연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저는 나이가 30살에 딱 진입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 직업 특성상 늦게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니까 칭찬도 받고 뭘 해야 될지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자랐는데 직장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 산 건가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 적성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라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까지 와서 너무 이런 허무한 감정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들어와서 쉬는 시간에 뭘 해야 될지 이렇게까지 쉽게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까 이전 고민에서 이제 쇼핑 중독을 겪고 있었던 분이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분이 부러울 정도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행복한 삶을 그래도 즐기고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뭘 해야 행복한지도 모르겠고 제가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지금까지는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친구 말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허허벌판에 혼자 남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도 어렸을 적에는 그냥 부모님 말씀 듣고 친구들이랑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원래 뭐 컴퓨터 게임하고 이런 것으로 사소하게 행복을 느꼈는데 지금은 어떤 걸 해야 행복한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렇다고 아예 아무런 활동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운동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런 것도 다 해봤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행복한 게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식주 중독이 겪고 있으신 분이 부러웠어요. 저도 이제 뭐에 중독이 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떤 걸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쉬는 시간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행복한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저까지 좀 먹먹해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 찾고 혹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너무나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 많은 청춘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고민남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시즌1 때 기억하시나요? 꿈이 없으셨던 분들 많았잖아요. 네네네. 참 이게 하루살이로 살기 급급하죠. 저희가 뭔가 꿈을 목표로 두고 살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마음을 모르겠고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많이 쓰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뭐 감히 또 우리 고민남 분의 인생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좀 하기보다는 한 가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각나서 일단 말씀을 드려요. 어떤 거냐면 나에 대해 잘 모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할까?
나는 뭐 할 때 신날까? 이런 것 자체가 나에 대해서 정말 알아볼 시간조차 갖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떨 때 좀 두근두근 거리고 또 내가 어떨 때 갑자기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면 그때부터 내가 특정 상황에 같은 감정이 반복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도 감정을 기억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상황에 우리가 짜증이 나고 눈물이 나고 하는 것은 괜히 있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민남분 진짜 많이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부터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정말 흰 종이에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글씨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떠한 기분이 들었고 또 어떠한 상황에 내가 짜증이 났고 우울했고 공허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기록해서 차곡히 모아놓으면 이게 하나의 또 나를 찾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네네 늦은 것 같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29살 서른이 되니까. 고민남님 제 아니, 나이 이제 말씀드릴까요? 고정하세요. 네네. 고정하셨어요. 인생이요. 절대 정해진 숫자 없습니다. 숫자를 지우세요. 이게, 저한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정말요. 빠르게 성공해도요, 행복하지 않고요. 늦게 성공해도 행복하고요. 이 기준이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정말 꽃 피우는 때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 고민남님이 생각하시는 지금의 이 나이가 늦었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말하는 기준이잖아요, 숫자. 그럼요. 네, 맞아요. 내가 지금이 한창이고 지금 하기에 적절하다면 정말 좋은 때예요. 아시겠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좀 되셨을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정말 몇 년 전이에요. 대학교 때 저도 제가 갑자기 울고 갑자기 슬프고 하는데 제 감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 싫고 근데 왜인지 모르겠고 이 상황이 버티기가 힘들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근데 왜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좀 감정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도움이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의 해결책들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고민을 또 정말 소중한 그럼요. 쓰기 네네네. 힘드셨을 텐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통화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고민남 분께는 저희가 선물을 또 드려야죠. 그럼요. 갑자기 좀 제가 선물을 드리는 건데 제가 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선물 따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꼭 이 시즌2를 통해서 또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지금 방금 얘기 나누실 때 보니까 채팅창에서 자기 이야기다, 내 이야기 같다, 너무 우리의 상황과 맞다라고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면서 가장 생각이 많이 났던 건 뭐였냐면 제가 어디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인의 대부분의 삶은 타인을 위한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게 좋다더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만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졌다면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아마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건 뭐였냐면 제가 동식통역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외국에 잠깐 살다 왔는데 그래서 외국 생활도 하셨던 분이세요? 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동시통역가나 아니면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매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쵸. 저는 그리고 이거 하고 있는 거에 너무나도 자신감 가지고 자존감 높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기 때도 저희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겪을지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또 지금 충분히 늦지 않았거든요.
나 지금 내 나이 앞자리 3자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텐데 안 늦었어요. 저 굉장히 동안이지만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네네. 여기 계신 미모의 여성분께서도 우리 MC 손 치우시고요. 네네네. 네, 다음 고민남 네네. 네, 기다리고 계시죠? 그럼 바로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고민은 무엇일지. 네. 여보세요? 네, 고민남 3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마음충계 전화 드렸는데 지금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을까요? 네, 조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고민녀 1 그리고 고민남 2 이렇게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본인의 고민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장황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지금 뭐 대부분 다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똑같은 거거든요. 1번은 꿈, 그다음은 2번은 제가 하고 있는 일,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친구들이나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어느 한 부분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없었습니다. 네,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꿈이 없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저희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꿈이 생겼다가 집안일도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좌절감, 벽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느껴서 20대 때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바로 일을 시작했죠. 일을 시작하고 지금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에요. 막 다른 분들처럼 30대, 뭐 40대 이런 건 아니고 이제 29의 나이인데 그래도 되게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도 잠깐 해보고 스타트업도 하고 지금도 다른 스타트업에서 뭐 기획이나 아니면 마케팅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날 때 아니면 친구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계속 마음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었으면 나도 저런 무대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저런 친구들과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꿈을 이제 다시 본업을 삼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꿈을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전공도 아니었고 그다음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배우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도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이러면서 진행을 했던 일인데 요새 들어서 조금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일 관련해서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제 일이 아닌 거고 네. 뭐만 하면은 깨지기 일쑤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지,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게 2개월 반에서 한 3개월 정도를 하나 제품을 위해서 이제 그게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최근 며칠 전에 제가 들었던 게 너는 2달 반에서 3달 동안 뭘 했느냐? 이럴 거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지 않냐?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한 공부, 그 다음 자료 이런 걸 쫙쫙쫙 찾아서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래도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남들이랑 있을 때는 되게 밝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잘 다가간다라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생각이 많고 진지하고 이런 성격인 건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조금 더 밝은 척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이제 소모 부분도 되게 크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나이를 한두 살씩 먹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결혼을 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언젠간 결혼하겠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제 머릿속이 좀 하얘지고 좀 뭐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제 작은 고민입니다. 이쪽가. 본인이 분명 작은 고민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모르는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물론 어떤 혹자들은 자기에게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더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라고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29살의 나이에 아니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멋있는데요. 이렇게 맞아요. 뭔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누군가는 우리 고민남 분을 부러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럼요. 했어요. 네네네. 물론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제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이제 꿈을 이제 아무래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주변인들은 해 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왜 저기 서 있지 못하겠지 하는 물론 괴리로 인해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직장 환경에서도 어느 직장이 쉽냐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제 친구도 지금 스타트업에 있어서 들어보면 아무래도 지금 기업이 정착이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 양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퇴근 시간은 지금 저희 집 바로 앞에 스타트업 기업 이제 거기 사무실을 보면 불이 안 꺼져요. 야근은 진짜 너라고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사실 저는 그 하나 둘 셋 총 세 가지 고민 중에서 가장 조금 마음이 닿았던 게 제 별명이 제 친구들은 뭐라 하냐면 고등학교 때 별명이 트리플 A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소심하다. 근데 그거를 사실 진짜 친한 친구들 말고는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선 밝게 그리고 장난스럽게 되게 개구장이 같은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얘는 그냥 웃겠지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내뱉어 버리더라고요. 아까 여기 이제 채팅창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툭툭 치는 말들이 사실 사람의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지잖아요. 되게 맞아요.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서 그 관련해서 책도 정말 많이 읽고 실제로 완전 제가 정신과에 다녀온 건 아니지만 심리치료 같은 것들을 이제 센터를 이제 가서 물어봤는데 그런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정 표현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너가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감정 일기를 적고 그거에 대해서 혹자들에게 A라는 친구에게 이런 부분들을 소통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어떻게 소통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표현해 나가는 것도 감정 표현의 연습의 일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제가 좀 듣기로는 그 사람에게 결국에는 오는 좀 고민들 같아요. 네네. 너는 그걸 뭐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나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했던 그 2달 반에서의 그 기간을 누군가의 말에 이게 가치가 없는 걸로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간관계와 이 고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 또한도 결국에는 비교하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랑 또 이렇게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뭔가 들었던 생각이 일단은 길을 닫고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외했을 때 내가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 누군가 너는 이거 못할 것 같아, 너는 이거 하기 늦었어, 뭐 너는 이거 자질이 있니? 라고 말하는 거는 남이 하는 소리잖아요. 이걸 일단 닫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지, 내가 행복한지. 그리고 나서 내가 행복하다면 저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도망가서 혼자 진짜 우주에 살지 않는 이상은 네.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거를 이 사람 때문에 피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너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길을 좀 닫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집 부리고 이런 뜻이 아니니까 길을 닫고 내 내면의 소리를 좀 듣는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이 채팅창에서도 20살에 지금 29살 나이에 네. 아직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멋지다라고. 맞아요. 내공이 있어 보인다고. 맞아요. 목소리도 그 전문적인 그 그러니까요. 목소리 네. 있죠. 약간 30 후반에 약간 부장님 전화를 받은 것 같아서 네. 당혹스러웠는데 너무 멋있으세요. 네. 지금 멋있게 살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되게 공감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처방전들을 통해서 조금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저도 저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저희도. 네. 너무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선물을 드려야죠. 아, 그럼요. 선물을 또 받으시고 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빨리 커버렸죠. 이미 몸은 어른인데 우리 마음은 아직 어린 아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쇼핑 중독, SNS 중독 여러 가지의 고민들과 중독에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그에 맞는 처방을 저희가 해드려야겠죠. 그럼요. 네. 이번 낭독은 자존감이 낮아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드리는 처방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너에게라는 영상인데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방금 참여해 주셨던 고민남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혹은 나는 이렇게 살아와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좀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자존감이 낮은 너에게라는 영상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아닌 가장 나다웠던 계절이다.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연문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재무팀의 박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된다.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 역시 감정의 낭비다. 그만두면 끝을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에게,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빙그레 쌍년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여우 같은 동기에게,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 낭비를 하지 말자. 마음이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비참해지려고 애쓰지 않을 것.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 이란 책에서는 타인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 타인의 삶에 기꺼이 친구는 되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SNS 몇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 그들의 삶보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다.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않을 것. 대학 시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자신의 노력에 자부심을 느껴야 하고, 좌절된 욕구는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심하고 부끄러워할 건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 견뎌야 할지라도 변명을 덜어낸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자. 당신이 가장 존중해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다. 약간의 근자감과 어느 정도의 개샹 마이웨이 정신이 필요하다. 나의 삶을 존중할 권리를 말할 것. 치킨 배달을 한다 해도, 공장에서 미싱을 한다 해도 삶이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일 뿐, 그 어떤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배우는 것도 마음껏 하시라. 하지만 누구의 삶도 모욕할 수 없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마음일기 사용 방법. 마음일기는 오늘 하루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자신을 들여다보고 쓰는 일기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차근히 나에 대해 들여다보고 써나가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분명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오늘 하루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진 않았나요?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루의 걱정은 감정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마음의 온도 높이기. 감사한 일을 기록하면 비난이나 불평이 사라지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에필로그. 적는 대로 살게 됩니다. 나의 다짐. 하나, 둘, 셋. 정성스럽게 한 달 동안 마음일기를 작성한 후기를 마음짓 이메일 주소 또는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소중한 마음짓 굿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가장 나다운 계절이다. 멋있죠? 맞아요. 먼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꼈어요. 맞습니다. 약간의 근자감과 요즘 속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개샹 마이웨이. 네. 찰지네요? 네. 전라도 사람이라서 아주 야무지게 사랑한다는 뜻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간다라는 의미의 개샹 마이웨이 정신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욕같이들 욕같이 들리네요. 전혀 오해입니다. 네, 아닙니다. 이제 아쉽게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다들 힘든데 왜 나는 더 힘든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모두 이렇게 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더 내 마음을 지키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마음일기는요,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 폼에 적어주신 주소로 저희가 직접 집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신 것처럼 마음일기를 매일, 여러분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매일 취침 전 30분씩 한 달 동안 꾸준히 적어보시고요. 한 달 후에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후기 인증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특별하게 마음짓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직접 새겨진 굿즈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뿐인 굿즈네요. 그럼요. 특별한 굿즈입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힘들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마음짓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다음 시즌 있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늘 쉼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의 사춘기가 아름답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